자, 오늘은 류마티스 관절염 그리고 루푸스 강직성 척추염 등의 이 각종 류마티스 질환을 전문 진료하시는 유창길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함께하는 날인데요. 인사 나누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네, 좀 오랜만에 뵙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자, 오늘 유창길 원장님과 함께하는 날인데 그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미니 강의를 해주고 계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해 주실 미니 강의 주제는 구체적으로 또 어떤 것일까요? 네, 지금 자가면역 질환에 대해서 쭉 이제 강의를 해드리고 있는데 네. 오늘은 류마티스 관절염에 관한 치료 사례에 대한 얘기입니다. 손가락이 붓고 팔꿈치가 구부러져서 펴지지 않았던 20대 류마티스 여성분이 한방 치료 후에 류마티스가 낫고 양약도 끊는 데 성공하고 임신에도 성공한 그런 치료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20대 여성분의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 사례이군요. 네. 먼저 이 여성분이 처음에 원장님을 찾아왔을 때가 그렇다면 언제일까요? 나이도 20대인데 네. 그보다 앞선다는 얘기일까요? 네. 여기 이제 제가 오늘 진료 이번 설문지를 가지고 나왔는데 첫 예. 초진 내용이 여기 보시면은 10월 12일 써 있죠. 2009년 10월 12일. 예, 그래서 20대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이 저한테 처음 오신 시간은 2009년 10월이었고요. 네. 이분이 지금 현재 2015년 5월인데 제가 2009년도에 이 치료 사례를 말씀드린 이유는 이분이 한방 치료 후에도 6, 7년이 지난 이후에도 류마티스 관절염 증상이 재발 없이 안정적으로 완치된 상태로 잘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늘 2009년도 저한테 오셨던 환자분 사례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류마티스 한방 치료 완치 이후에도 6, 7년이 지난 시간 흐르더라도 잘 유지 관리가 되면 재발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드리고자 위함입니다. 네, 그렇군요. 아마 류마티스 한방 치료를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서 한방 치료가 끝난 이후에 또 재발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경우들이 좀 있을 것 네. 같은데요. 류마티스 여성분의 경우는 이제 한방 치료 종료 이후에도 역시 큰 문제 없이 나은 상태가 잘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신 거잖아요. 네. 예, 이 류마티스 한방 치료가 종료된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도 조금 더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분 이제 류마티스 한방 치료 그 특징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건데 약을 끊는 상태에서도 내 몸의 면역력을 잘 유지해서 류마티스 증상이 없도록 유지하는 것이 한방 치료입니다. 네. 그래서 류마티스 한방 치료는 약물에 대한 의존도를 탈피하게 해주는 것이다. 약을 먹지 않고도 내 몸 상태가 류마티스 없이 증상 없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한방 치료다. 이것이 바로 한방 류마티스 치료의 장점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때문에 한방 치료가 종료된 이후에도 바른 생활 그리고 바른 식이요법 잘 유지해 주시면은 네. 안정적으로 잘 유지되고 류마티스가 쉽게 재발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류마티스 한방 치료는 양약 또는 한약 어떤 약물을 복용하지 않고서도 내 몸 스스로 유지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내 몸의 면역을 안정시키는 치료이기 때문입니다. 네, 네. 한방 진료 기간, 그러니까 한방 치료 기간 중에는 자가 면역 질환에 이제 어떤 관련돼서 식이요법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예. 철저하게 잘 지켜야만 병이 좀 더 빨리 낫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그렇다면은 류마티스 한방 치료가 종료된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식이요법을 어떻게 잘 지켜야 되는 것인지 아마 이 점이 또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그 류마티스 한방 치료 시에는 양약을 줄이는 거죠. 그러니까 치유되는 상태를 만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약을 끊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반드시 자가면역 질환 식이요법을 필요로 하고요. 예. 그리고 한약 복용을 하면서 식이요법을 하면서 양약을 줄이고 나중에는 한약도 안 먹는 상태가 되면서 완치 상태에 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방 치료 기간 중에는 반드시 식이요법이 필요하고 근데 이제 간혹 이런 경우 있어요. 양약만 복용하면서 지내는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 중에는 음식을 가리지 않고 그런 대로 막 아무거나 먹으면서도 잘 지내신 분들이 있는데 이 경우는 양약의 면역 억제 작용, 소염 진통 작용, 스테로이드의 염증 억제 작용이 강하기 때문에 음식을 아무거나 먹더라도 통증 없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류마티스 한방 치료와 자가 면역 질환 식이요법을 병행했을 때 이렇게 좋아지면서 양약을 끊게 되고 혈액 검사상 정상 범위 되고 증상 없어졌을 때 어느 정도 이제 완치가 된 건데 이제 한방 치료도 종료가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는요 본인이 생활만 잘 해주시면서 식이요법을 일정 기간 한 1년에서 2년 정도만 좀 그대로 좀 더 지속을 해주신다면은 재발 없이 잘 지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반대로 한방 치료 끝나고 완치 상태 됐는데 바로 술 마시고 담배 피고
과자 먹고 라면 먹고 피자 먹고 이러면은 다시 재발될 수는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끝나고 나서도 이제 어느 정도는 좀 식이요법을 유지해 주시는 것이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일 수 있겠군요. 네. 아마 그렇다면은 이 류마티스 양약을 복용하면서 지내시는 분들은 보통은 어떻게 식이요법을 조금 안 하시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일까요? 예,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양약을 복용하면 웬만한 음식, 나쁜 음식을 먹더라도 통증이 유발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음식을 가리지 않고 그냥 막 먹으면서 지내셔도 관절이 안 아파지기 때문에 식이요법 신경 안 쓰고 지내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내 류마티스 있는 여성분들 중에서 대부분이 여성분들인데 약물 복용, 양약 위주로 치료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식이요법을 안 하시는 분들이 더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대학병원에서도요, 류마티스 내과에서 양약 처방해 주시면서 음식은 특별히 가리는 것에 대해서 지시를 하지 않아요. 그냥 음식은 그냥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보면 한방치료는 이런 부분에서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한약 복용을 하면서 동시에 이제 식이요법, 자가면역 질환의 식이요법을 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 몸 전체를 조절해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통증 억제, 염증 억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한약 치료와 동시에 자가면역 질환 식이요법이 이루어지면 내 몸 상태를 완전한 건강 상태, 면역이 조절될 수 있는 내 몸의 자생적인 회복력을 만드는 상태로 이끄는 것이 한방치료의 장점인 것이죠. 그래서 네. 의존도가 높은 양약 줄이고 양약 끊을 수도 있고 부작용도 줄이고 그리고 양약을 끊는 상태에서도 증상 없고 검사 결과상 염증 수치도 정상으로 유지되는 결국 약물에 의존하지 않는 진정한 치유 상태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 류마티스 한방치료의 장점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소개해 주실 이 류마티스 치료 사례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이제 그 20대 여성분, 류마티스 관절염 여성분이 원장님을 찾아오게 된 계기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 계기부터 좀 알고 싶습니다. 예. 이분이 이제 처음 증상이 시작된 것은 네. 2009년 초반, 예.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쓰시고 특히 발바닥이 아파서 발을 땅에 대기가 힘들었다. 그러니까 온몸에 전신 관절 통증이 있고 특히 발 쪽에 통증이 있고 발바닥이 아파서 발을 못 디뎠다. 류마티스 관절염 초기 증상 중에서 이렇게 발을 처음에 디딜 때 아파서 못 딛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신 관절 통증 오면서 발바닥이 아프다 보니까 병원 가서 검사를 했고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확진을 받은 것이 2009년 6월입니다. 그래서 2개월 만에 빠른 진단을 받은 편에 속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6월에 진단받고 2009년 6월에 류마티스 관절염 확진받고 메토트렉세이트와 부진피질 스테로이드를 포함한 모든 류마티스 약물 복용하면서 4개월 정도 복용하셨어요. 그 상태에서 2009년 10월 12일에 이제 저에게 양방약을 먹지 않고 근본적으로 좀 낫고 싶다고 이렇게 오셨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기 이제 적으신 거 보시지만은 임신을 원한다. 예, 결혼하신 지 1년 차였는데 임신을 또 원했기 때문에 양약을 끊고 싶다. 이런 목적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네. 이 여성분의 경우는 이제 양약을 복용한 지 한 4개월 정도밖에 안 됐고, 그리고 한방 쪽으로 이제 치료를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한 것이 좀 일찍 시작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4개월 정도 복용한 것은 네. 오래 복용하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류마티스 약을 4개월 정도 복용했다. 짧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류마티스 양약을 오래 복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방 치료가 들어갔기 때문에 치료 결과도 좋은 시점에 빨리 잘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네. 보통 류마티스의 양방 치료하면 이제 길게는 몇 년을 가는 경우도 있는데 상당히 그 류마티스 양약 복용 기간이 짧으냐 결국 기르냐 하는 것이 한방으로 봤을 때 류마티스 치료 기간이 달라질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겠죠? 네, 아무래도 네. 그 면역 억제제나 부진필 스테로이드를 오래 복용하시게 되면은 체력 저하나 탈모, 위장 장애, 어떤 면역력 저하 증상, 감기가 자주 걸린다든지 빈혈, 저체중, 뭐 피부에 멍이 잘 든다든지 여러 가지 증상들과 몸에 어떤 면역 억제제가 항암제 성분이기 때문에 내부 장기 축적되면은 폐나 간에 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오래 드신 분일수록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느라고 시간이 좀 많이 걸리다 보니까 한방치료 기간이 길어지고요. 양약을 오래 안 드신 분들일수록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필요가 없으니까 좀 더 빨리 류마티스 양약 복용 기간이 짧은 분들은 한방치료 결과도 빨리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렇다면 결국 류마티스 양약을 오래 복용한 환자분일수록 류마티스 양약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겠죠? 네.
오래 복용한 분들일수록 한 번만 빼먹어도 바로 아파진다. 그리고 그렇군요. 얼마 안 되신 분들은 한 번, 두 번 빼먹어도 그래도 버틴다. 이런 부분에서 의존도가 결정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오래 복용한 분들일수록 양약을 줄일 때 힘들다. 왜? 한 번만 빼먹어도 아파지고 리바운딩 현상, 양약을 줄이면서 아파지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힘든 의존도가 생기는 것이죠. 네. 양약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한방치료도 짧아지고 또 길면 길어질수록 역시 한방치료도 길어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여성분이 이제 맨 처음에 초기 증상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발바닥을 땅에 디디기 좀 어렵다 이렇게 증상을 얘기해 주셨는데 그 이외에 또 어떤 증상들이 나타났을까요? 그 다음에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는 건 손가락 쪽에 꼭 증상이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죠. 네. 손가락의 요 두 번째 마디 가운데 손가락에 두 번째 마디가 다른 마디에 비해서 2배 정도 부어 있었고 그리고 구부릴 수가 없었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분이 팔꿈치에 류마티스가 왔어요. 팔꿈치에 오른쪽 팔꿈치에 류마티스가 와서 신전 각도가 다 나오지 않아서 요 정도 펴진 상태, 그리고 구부러진 것도 오른쪽은 다 구부러지지 않는 상태, 주관절, 팔꿈치 관절이 굴곡 신전이 완전하게 되지 않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발병 기간에 비해서 팔꿈치 관절에 오면은 증상이 이제 심한 편인데요. 이게 구부러지지 않는 상태였다. 그리고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팔꿈치 관절이 문제가 있는 분들은 뒷목과 어깨에도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뒷목, 어깨의 신경들은 모두 팔꿈치와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 역시 뒷목이 완벽한 거북목 상태, 뒤에서 주먹 한 2개가 붙어있는 정도로 뒷목이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었고 어깨도 이렇게 구분 등 상태, 거북목 상태에 아주 안 좋은 경추, 척추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발병 초기 증상인 발바닥 쪽의 통증, 발의 통증 수시로 나타나고 있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2008년도에 결혼을 했고 2009년도에 류마티스가 발병이 됐는데 이분은 그러니까 지금 보면요. 2008년도에 결혼하면서 1년 만에 신혼 때 류마티스가 발병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남편에게 미안해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다행인 것은 이 남편분이 정말로 제가 초진 때 봤는데 남편분이 굉장히 좋은 남편분이었어요. 아내를 정말로 사랑해주고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아내가 류마티스가 생기면 막 화내고 아내를 괴롭히는 경우도 있어요. 아프다고. 그 전에 결혼하시기 전에는 몰랐었던 것을 그렇죠. 결혼하고 난 이후에 류마티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당히 이 아내분도 착해가지고 남편한테 미안해했지만은 남편분은 더 좋은 분이었어요. 그래서 아내가 류마티스가 결혼 1년 만에 생겼는데도 네. 굉장히 격려해주고 한방치료를 또 적극 이렇게 격려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여성분은 남편분을 위해서라도 내가 반드시 류마티스를 놔야겠다. 그런 절실한 마음으로 한방치료를 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저한테 오실 때 목표는 딱 2가지입니다. 류마티스가 낫는 거, 그리고 임신하는 거. 이렇게 2가지 목표가 있었습니다. 이 20대 여성분이 이제 2009년 10월부터 원장님과 진료를 시작했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 한방 치료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네, 이제 이분의 치료 과정을 이제 좀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요. 정리해서. 류마티스 장약을 오래 복용하지 않는 상태였기 때문에 MTX를 6달 복용하고 있었는데 한방 치료가 들어가자마자 50%를 일단 줄였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줄이지 않는데 이분이 4개월 정도 MTX 자체를 몇 번 먹지 않았기 때문에 의존도가 아직 높지 않았어요. 그래서 6달을 바로 3알로 줄여서 한방 치료가 들어갔고, 그리고 또 2주 후 지나서는 3알에서 1알로 또 줄였어요. 그러니까 치료 시작하자마자 한 달 내로 MTX를 1알까지 줄인 거예요. 6달에서 1알로. 그러니까 네. 굉장히 빨리 많이 줄인 것이고요. 네, 네. 그리고 2009년 11월 4일부터는 MTX를 이제 완전히 끊었어요. 이분 빨리 끊은 이유는 이 MTX라는 약이 항암제로 말씀드렸죠. 류마티스에 주로 쓰이는 면역제인데 이 약을 끊고 3개월은 지나야지 임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분은 아이를 갖는 것도 빨리 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좀 양약도 오래 복용하지 않고 의존도가 높지 않았기 때문에 MTX를 빨리 끊었어요. 네. 물론 이 과정에서 아파지면 안 되고요. 류마티스 관련 검사도 정상 범위로 유지가 돼야 됩니다. 이분은 그게 잘 됐어요. MTX를 줄이는 과정에서 6알에서 1알 완전히 끝낸 상태에서도 증상이 계속 안정적으로 좋아지고 있었고, 그리고 2009년 12월 8일부터는 할록신이라고 하는 항말라리아제 염증약도 2알에서 1알로 50% 줄였고, 그리고 2010년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그래서 1월 5일부터는 이 할록신이라는 약마저 완전히 끊었고, 그리고 2010년 이제 1월 16일 이제 부신필 스테로이드하고 소염 진통제 2가지가 남았는데 2010년 1월 16일부터는 메치로인이라고 하는 약을 반알에서 4분의 1로 또 줄였고, 근데 여기서 이제 처음으로 문제가 생겼어요. 스테로이드라는 약은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약이에요.
하루라도 안 먹으면 아파지는 약이거든요. 네. 면역 억제제 MTX하고 할록신을 줄였을 때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메치론을 줄이니까 아파졌어요. 반알을 줄이니까 바로 그렇게 아파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잠깐 줄인 걸 스톱하고 원상복귀해서 다시 메치론을 반알로 다시 먹으면서 조절한 다음에 다시 또 줄여서 결국 2010년 2월 17일 날 다시 도전했을 때는 끊을 수 있었습니다. 2월 17일 날은 끊었을 때 아무런 증상이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스테로이드 리바운딩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끊을 수 있었고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잠깐 말씀드린 것은 스테로이드는 굉장히 끊기 어려운 약이다. 부신피질 스테로이드는 아토피에도 쓰고 여러 질환에 쓰이는데 이 스테로이드는 의존도가 생기면 굉장히 끊기 어렵고 얼마 안 먹으신 분들도 끊는 게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크로펜이라고 하는 소염 진통제만 하나 남았는데 이것은 허리나 근육통이 있을 때도 먹는 가벼운 약이죠. 그래서 이것은 끊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2010년 7월 아크로펜이라는 소염 진통제까지 완전히 끊으면서 결국 류마티스 양약을 다 끊는데 성공했어요. 대장정이 이제 마무리된 건데 그러면서 동시에 치료가 끝난 게 아니고 네. 양약을 다 끊은 상태에서 이제 임신을 원하셨기 때문에 양약을 다 끊는 상태에서 류마티스 증상을 유지하는 치료하면서 자궁을 치료하는 이제 한약 치료가 들어간 겁니다. 임신을 위해서. 이분 자궁의 초음파를 스캔을 해봤더니 정상 여성의 자궁 크기보다 절반 이하예요. 그러니까 자궁이 원래 이만하다고 하면은 정상 크기보다 2분의 1 이하로 적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체격은 약간 통통하신 편인데 자궁은 유치원 어린이들 자궁 크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임신이 빨리 좀 안 되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자궁을 키워주는 약을 이제 쓰기 시작했어요. 자궁을 확대시키고 호르몬 조절이 잘 되는, 여성 호르몬 조절이 잘 되는 치료를 해가지고 이제 점점 초음파로 스캔하면서 이제 어른 크기로 이제 됐어요. 한약을 통해서 한약 복용하면서 자궁 크기가 점점 커져서 이제 어른의 자궁 크기, 정상적인 여성의 자궁 크기로 됐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2010년, 11년까지 된 거예요. 네. 그런데도 임신이 안 돼요. 자궁이 정상 여성 크기가 됐는데도 임신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는 임신이 안 될 이유가 없는데 그래도 임신이 안 돼서 그래서 이제 남편분을 데리고 오게 했는데 남편분을 데리고 왔던 이분이 몸이 아주 안 좋은 거예요. 남자의 그 기능적인 부분이 굉장히 떨어져 있고 정자의 활동성이 떨어져 있는 맥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원인이 류마티스는 낫고 자궁 크기도 정상이 됐는데 임신이 안 됐던 이유가 이 여자분이 아니고 남편분한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분 정자 활동성, 정자수 늘려주는 한약 처방하니까 한제 복용했거든요. 이 여성분은 벌써 한약을 2, 3년 쉬지 않고 먹었던 거고 이 남편분에게 약 한제를 복용하고 다 먹기도 전에 임신 소식이 2012년 말에 임신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남편분 건강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임신에 있어서 남자 건강도 굉장히 중요하다. 정자의 활동성과 정자수를 늘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2013년 10월 너무나 건강한 3.2kg 남자 어린이를 이제 출산을 했습니다. 네. 류마티스로 항암제 성분의 면역억제제를 드시던 분이 약도 다 끊고 류마티스와는 이별을 했고 건강한 아들까지 낳은 거예요. 정말로 다른 류마티스 여성분들은 너무나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산후조리 한약 역시 저한테 처방받아서 드셨고 지금은요, 요즘은 남편분 체력 그냥 관리 차원으로 저희가 부탁해서 남편분 한약 처방 지금 2014년 5월에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분 2014년 5월 현재에도 2009년 10년 얘기인데도 2009년 15년이 지금 된 상태에도 류마티스 손가락이요, 붓기가 이제 완전히 빠져서 정상이고 팔꿈치도 관절각도 다 나오고 근데 약은 아무것도 먹지 않고 있어요. 양약, 한약. 이것은 한방치료를 통해서 류마티스가 진정한 완치 수준에 도달했다. 혈액 검사상으로도 정상이고 염증수치 정상, 류마티스 증상으로도 정상이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부분의 류마티스 여성분들이 양방치료하면서 임신이 어떻게 해야 되나, 아이를 언제 가져야 되나, 약은 언제까지 먹어야 되나 고민을 하시는데 양약에 의존하고 싶지 않은 분들, 그리고 류마티스 관절염이 근본적으로 좀 치유되고 싶은 분들, 그리고 아이를 가지고 싶으신 여성분들은 한방치료를 병행을 하시면 이 여성분처럼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 제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 여성분은 이렇게 류마티스 양약을 끊는 데 성공을 했고 또 류마티스 관절염과 이별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과 이별을 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정말 임신을 간절히 원하는 류마티스 여성분들은 한방 치료가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